젊음을 함께 나눈 그리운 친구와 함께하는 토크쇼 운수혜정 김민수입니다. 1998년 세상에 없던 채널이 여러분 곁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원음방송인데요. 원불교는 원음방송 개국을 통해서 방송교화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원음방송이 개국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오늘 하루 종일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자, 오늘 운수혜정에서는요, 원음방송 20주년 기념으로 특집을 마련해 봤습니다. 원음방송 설립에서부터 원음방송 TV가 개국하기까지 함께 하신 분들을 모시고요. 과연 원음방송이 어떤 노력과 또 과정으로 설립이 됐으며 그 안에서 이분들은 어떤 추억을 함께하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원음방송의 역사나 다름이 없는 네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이렇게 오프닝을 하면서 이렇게 떨어보긴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분들의 소개를 듣고 나시면은 MC가 정말 떨렸겠구나 하실 겁니다. 먼저 우리 운수혜정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원음방송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 또 간단한 인사와 본인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이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음방송 20주년에서 18년을 함께한 지금 원음방송 사장을 맡고 있는 이관도 교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원음방송의 이관도 사장님께서 직접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떨림이 언제쯤 멈출까요? 좀 있으면 멈춰. 네. 네. 자, 그럼 또 옆에 이 아리따우신 교무님. 네,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음방송이 서울에서 개국하던 2001년부터 15년간 원음방송의 종교협력 프로죠.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를 제작하고 진행하고 구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원음방송 TV에 우리 제가 원로 교도님들의 삶과 또 인생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프로예요.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진행을 맡고 있는 광주교당 주임 교무 송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송지은 교무님 역시 저 진행자로서 제 롤 모델이시거든요. 부끄럽습니다. 네, 이따 끝나시고 사인과 사진 한 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광주 원음방송 사장으로 있습니다. 김법성 교무입니다. 원음방송은 지금 20주년이죠. 원음방송보다 2살이 더 많습니다. 와서 근무한 지가. 네, 설립 추진위원회 때부터 근무를 했고, 또 이제 설립이 방송 허가 나고 1년간 준비 과정을 거쳤고, 그러니까 22년 정도 됐습니다. 네, 지금은 원음방송 설립과 또 서울에서 기획실장을 거쳤고 또 전북 원음방송 사장을 거쳐서 지금은 광주 원음방송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광주 원음방송의 사장님이신 김법성 교무님, 네, 원음방송의 역사보다 2년이나 먼저 준비를 그러니까 준비 과정부터 함께 하신 네, 거죠? 그렇죠. 준비 과정부터 같이 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원음방송과 함께 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제작도 하고 진행도 하고 지금은 조은혜의 가요세상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TV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조은영 국장님, 네, 또 우리 원음방송에서 멋진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데요. 오늘 의상도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화려하십니다. 네, 제가 교무복을 입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교무님들 폐가 되지 않는 의상을 입고 오는 게 좀 점잖은 색깔을 했는데 괜찮았습니까? 오늘 굉장히 멋있으십니다. 사장님 어떠세요? 아주 멋집니다. 아마 오늘 방송 탄다고 이렇게 멋을 좀 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 또 다시 한번 원음방송 개국 20주년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원음방송 개국 20주년 특집 운수회정에서 마련을 했는데요. 지금 원음방송의 사장님이신 우리 도타원 이관도 사장님과 또 광주 원음방송의 옥산 김법성 교무님 두 분께서는 개국 초기부터 이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개국 20주년이 주는 의미 굉장히 특별할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네. 20년이 되면 네. 이제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되는데 아, 그렇죠. 네, 그 세월을 함께 여기 네 분과 함께 시작하고 읽어온 세월이어서 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네 사람의 생각이 어느 누구보다도 남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네. 또 원음방송이 20주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립하고 있지 못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네. 또 저희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 역시 사장님 네, 다우시게 너무나 진지하고 또 멋지게 말씀을 너무 해 주셨습니다. 진지하겠나요? 또 우리 담당 PD님 교무님께서 또 약간 네, 재밌는 부분을 좀 많이 요하시니까요. 네. 네, 아무리 사장님이시지만 오늘은 출연자시니까 네, 담당 PD님 네, 지금 표정 한번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네. 네, 언제나 즐거운 저희 원음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김법성 교무님께서는 네, 어떠십니까? 예, 원음방송 20주년을 맞는 저희 의미라고 하는 것은 좀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사실은요. 벌써 20년이 흘렀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더불어 올라가면은 원음방송은 어쩌면 나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져요. 아, 실은 제가 출가하기 전에 네. 그 법명이 정안이었습니다. 네. 발을 정자 편을 안자. 그리고 이제 출가하면서 이제 충북 와서 인사를 드리니까 정안보다는 법성이 낫겠다.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당시 당시 교정원장님이셨던 그 다산 종사님께서 법명을 개명을 해주셨어요. 네. 예, 그런데 그 우리 친구 둘이 와서 사실은 출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이룰성자를 주고 대성이라고 하는 법명을 주고 네. 저는 법법자 소리성자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사실은 화두를 갖고 있었는데 네. 원음방송을 발령을 받고 보니까 아 그런 또 깊은 뜻이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더라고요. 오. 그래서 법법자 소리성자 그 법명을 받고 네. 그 후에 또 제가 이제 원음방송에서 근무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원음방송이 20주년 맞는 의미는 남다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사장님. 네. 네, 우리 광주 원음방송 사장님 굉장히 지금 답변을 멋지게 잘 해주셨죠? 네네네. 네, 혹시 또, 네, 아, 나 이거 못한 거 있는데 하신 거 있으시면, 네, 또 하셔도 됩니다. 네. 원음방송이 맨 처음 발령받았을 때가 18년 전 이제 서울 개국 시절에 네. 서울 원음방송 본부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네. 원음방송을 개국했던 그 자리 흑석동 원불교 서울회관은 네. 제가 교역에 임한 지 2년 차 되던 해부터 네. 만 10년을 거기서 또 살았던 곳이었어요. 만 10년을요? 네. 원불교 서울회관에 발령을 받아왔다가 그 원불교 서울회관 부설 교당이 생겼는데 네. 그게 이제 원불교 남서울교당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서울교당 부교무를 했고 네. 남서울교당 교무를 하면서 만 10년을 살다가 네.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한다고 총부로 갔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대학원 공부 2년을 하고 근무지가 이제 창원에 있는 신창원 교당 네. 거기 근무하고 다시 제가 만 9년 만에 서울
원음방송 본부장으로 발령받아서 다시 오게 됐어요. 네. 그 건물에 다시 오게 됐죠. 네. 근데 그 건물에 다시 와서 마당에 들어서면서 그 탑이 마당에 하나 있었어요. 탑이요. 탑. 네. 그 탑이 뭐냐면은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의 그 공덕탑이었어요. 근데 그 공덕탑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저기 탑에 새겨져 있는 글씨. 네. 그 글씨가 원음만방이었어요. 근데 그 탑은 원기 한 68년이나 69년에 세운 그 탑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원음만방이 쓰여 있어서 제가 그 다시 그 방송국 본부장 발령을 받고 오면서 아, 어른들은 이미 이 자리에 방송국이 될 줄 알고 계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네. 글씨는 대산종사님께서 직접 써주신 글씨를 새겨서 그 탑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원음방송 20주년 되는 이 시점에서 네. 지금은 그 자리에 그 탑이 없기는 합니다. 네, 새롭게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시작부터 이렇게 네, 흥미진진해집니다, 지금.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과 본격적으로 원음방송 개국 20주년에 관한 토크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음방송이 어떻게 설립이 됐는지부터 네,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 김법성 교무님께서 네. 네, 이 이야기의 가장 적임자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이제 제가 적임자가 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주인공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네. 원음방송이 탄생하기까지에는 그 좌산 종호사님의 염원, 네. 그 염원이 있었기에 원음방송이 탄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언젠가 인터뷰를 좀 갔어요. 이제 좌산 상사님으로 계실 때 이제 인터뷰를 갔는데, 네. 그래서 원음방송 설립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좀 물었거든요. 네네. 여쭸더니 좌산 종호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이미 갖고 계셨더라고요. 아마 운봉교당 교무 시절에 네. 남원 KBS에 가가지고 방송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KBS에서 약 한 5분간 그 방송 설교를 하셨는데, 네. 그때 이제 방송 설교를 하시고 나서 우리 교화는 이 미디어 교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제 갖고 계셨다가 네. 문화부장, 교화부장 하시면서 교단에 늘 피력을 하셨는데 교단에서는 아직 우리 방송국을 설립할 수 있는 재원이 안 된다 해가지고 미뤘던 것을 네. 이제 좌산 종호사님께서 즉위에 오르시고 아마 그때가 원기 80년도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립 추진을 하게 됐죠. 네. 그때 이제 추진하게 된 것이 이제 원음방송 설립, 그 미주 총부, 네. 그 다음에 그 군종 승인, 네.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가지고 원음방송이 그래도 제일 먼저 설립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은 쉽게 된 것 같지만은 원음방송이 설립되기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또 우리가 불공을 들였던 네. 또 교단적인 어떤 그 결집을 했던 이제 그런 그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네. 원음방송이 탄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너무 흥미진진해지고 있어서 네, 조금 정신을 제가 다잡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원음방송 설립 허가가 났을 당시에 우리 또 현재 이관도 사장님과 네, 우리 송지은 교무님께서는 교화 현장에 계셨었죠? 네. 네, 그때 이 원음방송이 개국한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원음방송이 그 21년 전에 네. 개국할 때 당시에 그 정산종사 탄생 100주년 그 사업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네. 그래서 이 원음방송은 정산종사 탄생 10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그 원음방송이 설립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신창원 교당 교화 현장에서 그 원음방송 설립 성금을 네. 열심히 모아서 아. 보내는 그런 일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게 원음방송이 주식회사가 아니고 재단법인 원음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주주를 주식을 발행한다고 해서 주주로 참여하는 그런 그 교도님들도 계셨고 네. 저희들도 이제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하자면 독려하는 하나의 그런 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함께 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성금 모금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했고 네. 방송국에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는 아예 생각을 네, 못 하고 방송국은 계셨군요. 아예 생각하지 않고 교화 현장에서 교화를 열심히 하면서 네. 설립 성금에 합력하던 그런 때였죠. 그렇군요. 네. 네. 김법성 교무님, 사실 이 개국을 준비하는 과정도 물론 힘들겠지만 이 뒤에서 성금을 모집하는 일도 굉장히 또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죠. 저희들이 이제 방송국 설립이 될 때 네. 실은 뉴스하고 광고를 못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개국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허가 낼 때도 네. 그러면 원불교 종교니까 종교 교화 방송만 해라 해가지고 이제 허가가 난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방송을 설립하는 재원 또 운영하는 재원 이런 것들이 다 성금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네. 마침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정산종사님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 네. 발족되고 나서 2년 뒤에 저희들이 이제 개국이 됐거든요. 네네. 이제 그 사업 일환으로 이제 원음방 설립이 추진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하지만 또 이 개국을 할 때 처음이셨잖아요. 최초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또한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네, 예상이 되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네. 그때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말할 수가 없었죠. 예, 방송국을 하면서 광고 재원이 없었고 성금으로 또 운영을 해야 되고 네. 또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그 허가서를 낼 때에는 서울에다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열심히 했는데 네. 결국은 익산 총부가 있는 익산에다 했거든요. 네네. 이제 그것도 이제 정부에서는 익산 총부가 원불교 총부가 익산에 있으니까 네. 익산부터 이게 내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중앙을 처음에 이제 못 온 게 그게 조금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었었죠. 예, 그리고 그 후에도 저희들도 방송국을 설립하면서 네. 그 장소 물색에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막상 방송국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장소가 이제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최초에는 그 현재 지금 반백년 기념관 그 3층 네. 양쪽 로비 그 골목이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길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반백년 기념관을 대법당으로 쓰고 공개홀로 쓰고 거기서 방송하면 좋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방송 사무실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 설립 추진을 했던 그 문화부에서 지금 현재 문화회관 3층 자리 네. 거기에 그 문화부 사무실과 그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합하면은 그 한 100여 평 정도의 공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 그 문화부 차장이었던 그 김순익 교무가 그러면 이 자리를 써라 해가지고 이제 방송국이 거기 설립하게 됐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김순익 교무님이나 그 문화부가 그야말로 원음방송을 탄생시키게 되는 산파 역할을 다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네. 그럼 그분들께 또 큰 박수를 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뭐 특별히 뭐 방송을 통해서 전하시고 싶은 말씀은 혹시 없으십니까? 뭐 전하고 네. 싶은 말은 참으로 많아요. 네. 전하고 싶은 말은 참으로 많습니다. 네. 당시에 그 추진하셨던 종타원 이선종 교무님, 네. 또 그리고 원대 총장을 하시다가 퇴임하셔가지고 좌산종공사님께서 그 명을 내리셨거든요. 방송 설립을 네. 해라. 네. 그래가지고 종타원님이 문산 김정용 총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정관계 다니시면서 불공을 드리고 했던 그런 분들이 네.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좀 대우를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큰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자 우리 조은영 국장님, 네 원음방송이 이제 개국이
됨과 동시에 직원으로 채용이 네네. 되셨죠. 네. 그 당시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까 광고도 없고 네. 보도도 없는데 네. 여건이 넉넉지 못하는데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직원들을 많이 뽑을 수도 없고 네. 직원들의 보수를 많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 당시에는 광고도 허가가 안 나 있는 상태였고요. 네. 뭐 그러니까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성금, 우리 교도들의 성금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정말 절약 정신이 그때 네. 이제 배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진행도 해야 되고 제작도 해야 되고 원고도 써야 된다. 네. 이런 처지니까가 아니라 즐겁게 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정말 날새기로 할 정도였는데 저녁에 12시까지 해도 네. 힘들지 않게 즐거운 마음을 했던 그때가 그래도 행복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우여곡절도 많고 또 힘든 일도 많았지만 많은 분들의 노력과 또 정성으로 결국 1998년 11월 30일에 이제 원음 방송이 개국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개국 첫날 첫 방송 그날 기억하시죠? 잊을 수가 없으시죠? 네. 그때 사실 이제 사진 막 찍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첫 큐 할 때 지금 이제 자산 산사님께서 직접 옆에 계시고 다 네. 이렇게 할 때인데 큐 할 때 그때 사실 제가 세수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수를요? 아침 그 일일구 운행표까지 다 정리하고 그 스튜디오 안에서 쪼그르고 자다가 일어나서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세수 안 했는데 그래도 뽀샵을 처리했는지 잘 나왔더라고요. 그 당시에 뽀샵을 또 이렇게 야, 그 개국 첫날 네.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 방송이 나가야 되는데 이제 네.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경력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네. 그러니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도 실무에 와서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스를 많이 줄이는 작업들을 이제 시작해야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시간 방송을 계속 해왔고요. 그날 당일에도 실시간 방송 그 전까지 다 준비를 했고 네. 그리고 또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긴장된 마음으로 첫 방송이 나가니까 그 대신 이제 시험 방송을 저희가 3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편성권에서는 많은 분들에게 히트를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음악의 장르를 나눠가지고 이 방송 대체 어떤 방송이야? 네. 그런데 여기는 WBS 원음 방송 시험 방송입니다. 이렇게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나니까 원음 방송 이러면 이제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네. 이제 타 방송에서도 네. 저희 거를 조금 이제 가져갔던 카피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께서도 그런 말씀도 많이 들으셨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네,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누구의 아이디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저희가 회의를 계속했어요. 회의를 그래서 계속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방송을 워낙 그 기운을 주셨던 분이 이제 자산 상사님이신데 네. 자산 상사님께서 그 지침을 다 주셨고요. 그리고 타 방송과의 차별화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별화 뭐였냐면 다른 방송에서는 좀 자극적인 게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우리는 철저히 그걸 지키고 있어서 저희만의 금지가 됩니다만은. 네. 근데 자극적이지 않고 또 상생할 수 있는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송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보도를 하게 되면 뭐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죽였다라고 하는 부분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살렸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저희는 이제 방송을 계속 했고요. 그리고 바른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한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도 지금도 기운이 네. 해피한 기운이 있는 게 바로 그런 방송을 통해서 해왔기 때문에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마무리는 항상 결론은 네. 즐겁게 끝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방송에 대한 편성 자체가 네. 원불교를 바탕으로 한 그 새로운 그 포맷이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방송들이 네. 어찌 보면은 뭐 좀 강한 부분들도 있고 시사적인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네. 종교는 좋은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법문에 그 삽입되어 있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전달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음악도 정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음악들을 선택을 해서 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는 방송 하면 네. 정말 노래 성공이 좋고 기운이 나게 하는 방송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기운들이 다 함께 얘기를 나누고
또 의견을 받고 많은 네. 교도분들의 그 의견을 또 받고 모니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네. 제가 이제 원음방송 서울에서 그 근무를 할 때 네. 심의를 맡았거든요. 가요의 가사 심의. 아. 예, 사장님께서 좀 맡아서 네. 우리의 정서에 맞는 그리고 정서에 맞지 않으면 좀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요 그 가사 심의를 하는데 네. 하는 가수들이 새로 음반을 내면 이제 가지고 오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냥 다른 방송에서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막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희는 작은 방송일지라도 자존심을 걸고 그런 거에 저희의 그 정서와 저희의 용어에 맞지 않고 정말 이런 뭔가 좀 그런 용어들은 빼고 아예 그 노래가 아무리 지금 잘 나가는 그런 노래라도 네. 안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다 소문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가사를 다 고쳐 갖고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가사, 정말 그 원음 방송의 취지에 맞는 그런 가사로 다 개사를 해갖고 다시 또 가지고 오더라고요. 네. 예, 그런 일례가 또 있었어요. 지금 우리 조국장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우리가 오늘 이 자리가 기록이기도 하니까 네. 자산 상사님께서 이제 그 염원을 가지고 이렇게 원음 방송을 만드시고 네. 정말 어려운 과정에 허가를 내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네. 그 중심에는 지침이 다 내려와 있었습니다. 자산 그때 당시 이제 종법사님이셨죠. 종법사 그때 개국 당시 종법사님이시기도 하시고 네. 이제 이 원음방송 설립 염원을 누구보다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지금 이제 자산 상사님이시지만 네. 이제 그 당시 종법사님이신 자산 종법사님께서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이라고 하는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네.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도 저희 방송은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이라고 맞습니다.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에 끊임없이 들어가야 될 단어와 그 말들 이런 것에 대한 지침 네. 그리고 보도와 평론이 나아갈 길 뭐 이런 거 그리고 금지어 뭐 이런 것도 심지어 그런 것까지 또는 음악 편성 방향 네. 이런 것까지 전부 지침으로 주셨어요. 그렇기 대단하십니다. 때문에 네. 어쩌면 그 편성에 가장 많이 관여를 하셨다고 할까요? 하신 어른이 자산 당시 종법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지침들은 모두 원불교 교법 정신에 의해서 이렇게 그 교법 정신을 녹여내 주셨고 그 교법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20여 년간 원음 방송 편성을 하고 있지 않는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심지어 정말 다른 방송에서 1위를 하는 아무리 잘 나가는 가수의 노래라 하더라도 그 우리가 금지곡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 방송에서 많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네. 우리 조 국장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금지를 시켜서 네. 이제 우리가 공개 방송을 하려면 그 가수를 섭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섭외로도 있기도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된다. 어느 방송에서는 이 노래만큼은 아무리 세상에서 원해도 우리는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그 뭐랄까 규칙 네. 이게 뭐 하여간 그런 것들이 네. 내규가 상당히 강화된. 그러니까 어쩌면 작은 방송이니까 오히려 좀 더 좀 그런 것들이 좀 네. 허술하다고 할 수 있을까? 뭐 허술은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조금 뭐 수월하다. 좀 정도. 수월하고 네. 좀 봐줄 거다. 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어떤 자존심, 자존감 네. 이런 걸 좀 높이는 우리 스스로 자존감을 높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 큰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네. 자, 저희가 이 원음 방송이 첫 개국한 날, 첫 방송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혹시 그 라디오를 그 개국하는 11월 30일, 1998년 들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송지윤 교무님 들으셨어요?
정말 듣고 싶었는데 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당시는 네. 그러니까 전북 지역이 가천권이기 네. 때문에 네. 서울에서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이 아. 많이 발달되고 스마트폰이 있지만 네. 그 당시는 그게 좀 어려웠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못 들었지만 서울에서 전북을 익산을 내려가게 되면 네. 이제 뭐 차로 누가 함께 내려가면 이제 그 지역쯤 가면 이미 97.9를 틀어놓고 계속 칙칙칙거리면서도 나오기를 바라면서 그게 아. 근접할수록 나오게 되니까 네.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나고 음. 또 한 번은 고속버스로 내려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북 쪽 가면서 그 기사님한테 여기 97.9MHz가 새로 라디오가 방송이 어. 개국을 했는데 네. 좀 틀어보자고 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손님에 따라서 이렇게 틀어주기도 하니까 네. 막 틀으니까 땡 하면서 우리 법문이 나오는 거예요. 와. 그 고속버스에 많은 분들이 네. 같이 듣고 그랬던 기억이 굉장히 용감했던 것 같아요. 막 아. 버스에서도 듣자고 하고. 아, 우리 송지훈 교무님이 좀 틀어주시겠어요 하면 안 틀어주실 분이 안 계시죠. 그렇죠? 성교무님 같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다 네. 가기만 하면 저 맞춰주세요. 97.9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죠. 다 그렇게 홍보가 뭐 이제 계속 하셨겠군요. 홍보를. 예, 네. 그렇죠. 예. 버스뿐만이 아니라 네. 뭐 택시라든지 또 시내버스라든지 아. 타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채널을 요청하기도 했었어요.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원음 방송을 사실은 교도들이 엄청나게 영어를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야, 이 송지훈 교무님 너무 아쉬우셨겠어요. 또 첫 방송을 못 들으셨다는 게. 네, 그래서 언젠가 네. 서울에서 이제 개국하겠지 하는 어떤 기대감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빨리 되기를 바랬던 것 40년. 같아요. 네. 예, 사실은요. 네. 그때 이제 가천권이 전북이다 보니까 네. 다른 지역에도 선곡을 많이 주셨거든요. 안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저희들이 개국하면서 인터넷 방송도 사실은 같이 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같이 동시에 했어요. 예. 아. 그래서 이제 안 들리는 곳에서는 네. 컴퓨터를 통해서라도 원음 방송 들으라고 하는 그런 것도 같이 이제 병에서 시작을 했었죠. 우리 송지훈 교무님께서 그걸 왜 지금 말씀해 주세요라는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인터넷이 지금의 인터넷이 상용화되지가 아니었어요. 않았었어요. 아. 네, 정말 네. 교당에서 인터넷 본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인터넷이 아니고 네. 하이텍이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들이 아니었고 네. 저희가 그냥 그 어떤 분들은 그 안테나를 이게 그 지붕까지 올라가서 세워놓고 들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광주 쪽에 계신 분들은요. 아, 지붕에 직접 네네네. 네, 주파수 예전 뭐 맞춰요. 영화나 안테나 그런 데 세워서. 나오는 네, 거잖아요. 아, 실제로. 네. 야. 근데 광주 교구장님께서 그렇게 들으셨던. 아니 그리고 네. 그때 당시는 교당에 컴퓨터가 있는 교당도 네. 많지 드물었어요. 않았어요. 네. 네. 지금 20년 전이 굉장히 뭐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으로는 네. 굉장한 이 IT 기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제가 그때 신창원 교당 살 때 우리 교당에 컴퓨터가 있었는데 다른 교당에 컴퓨터 있는 교당이 별로 없었어요. 그럴 그때는 정도로 그랬죠. 컴퓨터 네.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인터넷으로 듣는다는 것도 불가능하죠. 아, 네. 네. 그때 정말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 집에 한 대 있는 것도 드물었거든요. 네, 지금처럼 그런 환경이 네. 아니었기 때문에. 네. 하지만 또 워낙 듣고 싶어 하셨을 것 같아서 네. 송지훈 네. 교무님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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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 얘기를 한번 그래서 그 해봤습니다. 소형 라디오를 네. 갖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좀 지역을 옮겨 다니면 그거 막 올려서 네. 주파수 맞춰서 듣고 막 그래요. 아, 우리 또 그러면 송지훈 교무님의 염원 덕분일까요? 이제 원음 방송이 서울에 개국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 우리 도타원 사장님과 송지훈 교무님께서는 원음 방송이 서울에 개국하면서 이제 함께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인사 발령으로 오셨고 한 분은 이제 스스로 지원해서 오셨어요. 네, 어떤 분이 그러셨는지 알 것 같으니까, 네, 먼저, 네, 인사 발령으로 오셨던 우리 도타원 사장님부터, 네,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아, 네. 그 우리 송 교우님이 지원해서 온 지 오늘 알았네, 저도. 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네. 그 교당에 이제 신창원 교당 교무를 7년 동안 했어요. 네. 왜 7년을 했냐면 그 마지막 7년이 정산종사 탄생 100주년 그 기념 대회가 있는 해였기 때문에 네. 인사 발령을 그 전해에 거의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7년을 살고
이제 대폭 이동기가 됐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이동기가 되게 3년, 6년 이렇게 되는데 6년 이동기면은 대폭이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7년도 살았고 이제 인사하기에 당연히 이제 이동서를 내면서 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서울만 안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 10년 서울 살 때 네. 서울이 좋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아. 즐겁지가 않았어요. 서울 사는 게. 네. 그래서 서울만 안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동서를 냈는데 갑자기 이제 총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그때 당시 교화부장이셨던 김일상 교무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네. 총부로 와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이제 간다고 했어요. 네. 그랬는데 딱 일주일쯤 뒤에 당시 총무부장이신 농산 남궁 성 교무님께서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를 새로운 일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새로운 일이 무엇인가 했더니 네. 서울 원음방송 본부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서울의 원음방송이 뭐 허가가 돼서 개국하는지 뭐 이제 전혀 몰랐거든요. 네. 다만 이제 부산 원음방송이 허가가 났다는 건 알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년여 창원에서 성금을 열심히 모아서 네. 부산에 성금을 보냈거든요. 부산 원음방송 개국 성금을 이제 보냈어요. 네. 근데 서울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서울 발령을 저를 낸다 그래서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엄청나게 두근거리고. 네.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연락을 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연락이 언제가 오는가. 네. 일주일 기다려도 안 오고 열흘이 기다려도 안 와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네. 다시 묻겠다고 했는데 네. 다시 전화가 안 오고 네. 이제 인사가 결정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불교 우리 인사가 뭐 본인한테 다 오케이를 받고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네. 누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다시 오케이를 받을 이유는 없지만 네. 그래도 저한테 다시 전화를 한다 했으니 네. 저는 전화가 올 줄 알았죠. 근데 전화가 안 오고 제 인사가 결정이 됐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뛰는 가슴을 진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웠고 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전혀 모르잖아요. 방송이라고 하는 걸 전혀 모르고 또 이제 개국을 새로 해야 된다면 가서 이 시설도 해야 되고 하는데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너무 걱정이 많아서 네. 한 달까지는 안 되지만 한 20여일 좀 상당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교도님께서 네. 막 이제 책도 막 사다 줬어요. 공부하라고.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라디오 제작 관련한 거 뭐 하여간 방송에 관한 책을 그때 이제 사다 주셔가지고 보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네. 서울 왔죠. 서울 온 날이 그 이듬해 2001년 1월 19일에 서울에 와서 네. 부임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송 교무님, 네. 진문진 교무님, 그다음 박덕세 교무 네 사람이 와서 부임 인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실체가 전혀 없는 네. 방송국이 이렇게 허가만 됐지. 그리고 이제 중앙총부의 기관 설립은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기관 자체가 없는 데를 저희들이 부임을 해왔죠.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 제가 발령을 받아왔고 그때 당시에 서울 교구장님께서는 이산 박정훈 네. 종사님 열반하셨는데요. 그 어른이 계셨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인사를 드리니까 우리 이산 교구장님께 제가 참 감사드리는 게 네. 저를 믿어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그러니까 말씀? 사실 네. 저는 굉장한 두려움을 안고 왔는데 네.
아, 내가 관도 교무가 온다고 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때 제가 네 가지 보배라는 그 법문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어진 것이 보배고, 사람이 보배고, 어진 것이 보배고, 또 참는 것이 보배고, 네. 인증하는 것이 보배다. 인증해 주는 게 보배다. 인보 법문이 있는데 네. 그 인증해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새롭게 제가 느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개척할 수 있는 용기가 났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믿어주시는 그 한 말씀으로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이 방송을 아시는 분들도 방송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네. 하물며 방송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던 분께서 방송국을 만드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 노고와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스스로 지원해서 오신 우리 성지은 교무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사장님이 그 당시 그렇게 정말 긴장되는 마음으로 오셨다 그러는데 네. 그때 40대 후반이셨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였죠. 네. 저는 그때 사장님을 배울 때 네. 정말 굉장히 든든한 어머니 같이 우리는 정말 PD니까 그냥 제작에서만 하는데 모든 것을 총괄하시고 네. 그러면서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가 제작 파트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운영이나 다른 시설이나 모든 것을 다 맡아주셨거든요. 그리고 네. 정말 든든하게 더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마음으로 오셨다는 생각이 잘 안 들었고 그 전혀 당시에 모르셨군요. 참 든든한 우리 선지님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어떤 기량을 펼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네.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또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장님의 배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원불교학과 다닐 때부터 방송, 신문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아, 원래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학과 1학년 들어가서 이제 그 예비 교무들을 대변하는 그런 학림지라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기자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강남교당 이제 부교무로 왔는데 네. 강남교당에서 서타원 박청수 종사님 모시고 근무를 하면서도 이분의 그 국내외적인 그런 국한 없는 여러 가지 사업, 은혜 활동, 나눔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방송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북에서부터. 그때부터 마음이 이제 울렁거리면서 뭔가 이 분야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발동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학원을 야간으로 그 당시 주간은 교당 근무를 하면서 할 수 없으니까 네. 야간으로 하겠다고 하고 싶다고 방송 개통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서타원 종사님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야간에 그 방송 개통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낮에는 근무하면서 그러면서 전북 원음이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됐죠. 네. 그렇게 하고 2001년이 됐어요. 그 대학원을 다 끝나고 네. 그런데 생각지 않게 서울에서 개고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7년 정도 제가 강남교당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부직자 생활을.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였어요. 그냥 누가 내가 방송에 관심 있고 하고 싶어 하는지를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장장 편지를 쓰고 제 대학원의 그 졸업장과 성적표와 6개월간 했던 그 방송에서 했던 것들을 모조리 다 해서 복사를 해서 뭐 되든 안 되든 뭐 저를 이렇게 해도 근무하기 어렵다면 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다 보냈어요. 교구장님과 여기 방송국에 지금 와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고도 그래도 안 될 수 있다. 이거 뭐 그런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선택은 앞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무부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면 또 뭐 다른 교당 가서 하는 거고 이렇게 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 어떤 심경이었는가 하면 내가 방송국에서 근무할 수 있다면 거기 가서 허드레일 복사만 하는 일을 하더라도 난 하고 싶다. 이 마음이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마음이 났을까? 그런 마음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쾌히 시작을 했고 더더욱이 사장님이 이렇게 다 밀어주시고 우리가 제작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사장님의 그 서울 아무것도 없던 그 예식장 자리에 먼지 구더기에 막 그때 그 운영하고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시고 우리는 6개월간 정말 편안하게 전북 원음방송에서 배웠거든요. 네. 방송 관련 실무를 배우고 청부와 서울을 오가면서 그때 생각나는 것이 제가 지금도 갖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름 구두가 있어요. 사장님이 그때가 여름이었으니까 네. 그거를 신고 6, 7, 8, 9 개국 때까지 계속 그 신발을 신고 그 드나들었는데 공사장을 드나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다 닳았더라고요. 신발이. 아이고. 그럴 때까지 그렇게 하고 네. 애쓰셔 주시고 저희는 이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를 해주셨고 예, 그래서 서울 원음방송 서울 개국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감동입니다, 정말. 네. 사실은 송지영 네. 교무님은 네. 학부 다닐 때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셨고 네. 또 이제 강남교당 다니면서도 근무하면서도 또 이제 방송 그 학과를 공부를 했고 네. 이게 준비된 사실은 인재였었죠. 이게 저희들은 그 인재 하나하나가 사실은 소중한 때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그 어느 날 그 중도 훈련을 하는데 저를 네.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좀 방송에서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 그때 이제 했었고 네. 그런 얘기가 그런 생각이 좀 나네요. 아, 그렇군요. 송 교무님은 그 초심의 마음을 끝까지 네. 정말 그 교무님으로서의 역할도 하시면서 또 밑에 모든 부분을 다 챙기셨고 네. 정말 그 방송인의 모습이 더 보였습니다. 또 네. 교무의 역할을 또 해주셨고 정말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네. 해주셔서 그때 정말 고마웠었죠. 사실은 전북 개국할 때는 진짜 깜깜한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까지 외부에 맡겨가지고 네. 컨설팅을 하고 설비를 하고 또 더군다나 그때는 IMF 시대였거든요. 환율이 지금 뭐 1,500, 2,000까지 막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전부 만들었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광고로 한 2년도 채 되기 전에 네. 서울 부산이 개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송산 황인철 사장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그 우리가 쌍둥이를 낳아놓고 사상태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생각해보니까 네. 그렇게 엄마 아빠는 쌍둥이를 낳아놓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 자녀들은 멋모르고 열심히 자기 분야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고 네.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저희한테 그렇게 내색을 많이 안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마음 편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혼자는 아파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걸 막 저희한테 이렇게 호소하거나 이제 그렇게 내색하지 않고 정말 꿋꿋하게 잘 이제 견디면서 발전시켜 나간 것 같아요. 우리 저 오물교 총부가 실령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나 실령님 이작이요 이렇게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산이나 서울에서 들으면 뭐야 왜 전라도 그래서 그걸 바꿔가지고 부산 사투리로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네. 네트워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이치에서 누구나 다 들어도 부담이 없는 방송 또 네. 지역성을 갖고 있지만 누구라도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방송 네. 이런 편성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는데 고민도 많이 했고 노력도 했었죠. 제가 원음방송에서 어렵다는 얘기를 제일 하고 싶지 않은 말인데 네. 오늘 또 할 수밖에 없는 네. 얘기가 되고 저희 초기에 함께해준 많은 교무님들 그리고 또 우리 함께해준 직원들 네. 이렇게 또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음 방송을 듣고 이제 교도가 된 분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그분들하고 또 특집 방송을 많이 했었어요. 원음 방송 듣고 교도가 된 분들과의 방송. 네. 서울에서도 그렇고 광주 원음 방송 내려가서도 했었는데 네. 이분들이 한결같이 최종적으로 교도가 된 이유는 무슨 프로그램을 듣고 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애청을 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법문이더라고요.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SB 타임 때의 법문을 듣고 듣다가 이렇게 좋은 법문을 정말 가서 직접 들어야겠다. 그래서 교당을 찾아오고 교전을 구입해보고 그러다가 입교를 하셔서 그런 분들은 또 열심히 다니세요. 법에 대해서 눈을 떴기 때문에 네. 누가 뭐라고 가라고 한 사람 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원음 방송이 저의 연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신감 있게 교당을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박수가 필요한 거죠. 원음 방송이 저의 연원입니다. 이건 명언인데.